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바로 지난주에 금요일에 한미반도체 시총 10조 시나리오와 그리고 주가 10만 원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정리를 좀 드렸었습니다. 오늘 시총이 10조가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체크가 되었고요. 주가는 일단 무탈하게 10만 1,9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일단은 고점 꼬리를 확인하면서 조정을 받으며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견고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21선을 잡아주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 잡아주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한미반도체를 비롯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HBM 관련주들이라든가 이런 반도체 업종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좀 주목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10만 원 이후에 한번 강하게 눌리고 나서 추세를 체크하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힘이 있는 위치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제가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도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 위치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어제 지난 금요일이죠. 딱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종가상 신고가는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자리 이후에 종가상 신고가 영역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21선이 체크가 되고 나서 5일선 타면서 지금 강하게 종가상 신고가를 만들어준 모습이고요. 지금 일단 데이마켓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의미 있는 엔비디아의 추세가 나오고 있진 않지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재료와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엔비디아의 1000달러 시나리오는 무탈하리라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른 한미반도체의 시총 10조 시나리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 지수 자체도 상당히 상향될 수가 있는 포인트라는 점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일정과 얘기들 좀 잘 집중을 하시기 바라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지금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엔비디아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사실 차트가 좀 깨졌었죠. 근데 이때 깨지는 위치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변수 캔들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할 수가 있다. 변수 캔들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잡히면서 개선이 된다라면 다행이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나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잡혀주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차트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엔비디아의 견인성에 의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살아나는 모습 여기까지도 상당히 고전적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지수가 결국에 좀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지수 보면 오늘 초반에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다가 거의 한 0.67이라고 보면 1%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었다가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고서 5일선 추세를 가파르게 좀 타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물론 최근의 흐름 자체를 보면 자, 좁혀봤을 때 양봉보다는 음봉들이 눈에 띄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역시도 수급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수급 나눠먹기가 좀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강세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와 이런 2차전지, 리튬 관련주들과의 수급, 숨고르기 측면이 이어지면서 이 추세는 이어지지만 음봉 개수가 좀 많이 형성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일정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반도체 업종 24년 내 최고의 지수를 다시 한번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이기도 하다. 이 점 좀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볼 거는 요겁니다. 자, EU 한국의 반도체 협력 러브콜을 보냈다. 반도체 포럼과 공동 연구가 드디어 처음으로 실시된다라는 거죠. 자, 25일에서 26일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EU가 한국의 반도체 협력에 대한 러브콜을 보낸다라는 건데 사실상 요거는 우리나라의 이 일정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입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반도체라는 게 규모의 경제가 수반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반도체는 재고 리스크, 트렌드에 상당히 좀 민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생산된 이 HBM이든 뭐든 뭐 반도체 칩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이미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 칩을 활용하는 제품들의 기종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더 새로운 기종을 변하면 변할수록 팔리지 않은 재고는 그대로 반도체 업종의 재고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EU 측면에서도 한국의 반도체 협력 기술 삼성도 있거니와 하이닉스도 있거니와 이미 자리를 잡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협력 러브콜을 보내면서 우회해서 반도체에 대한 강점을 가져가기 위해 EU가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유럽권 내에서도 반도체 강국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국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AI 칩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분명 강한 건 역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입지를 다진 일정이 오늘부터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이 포인트입니다. 자, 미국이 삼성에 보조금 주고 추가 투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보조금이 실종됐다라는 건데 이게 참 마음 아픈 시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국이 삼성에 보조금을 주고 추가 투자를 압박한다라는 거는 압박이라는 단어가 좀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삼성이 미국에 어찌되었든 설비를 새롭게 투자한다라는 거 자체는 상당한 재료적 호재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 호재로 볼 수 있는데 요게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한국은 보조금이 실종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으로 제가 이어서 볼 수 있는데 자, 세계 각국 반도체 지원 정책을 지금 살펴보면 미국은 보조금 하나 기준입니다. 70조 원 생산 보조금과 R&D 지원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62조, 내용 동일합니다. 일본 18조, 인도 13조, 한국은 없습니다.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데 반도체에 대해서 그럼 지원을 그동안 안 했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세금 혜택을 좀 많이 줬던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세금 혜택은 어쨌든 기업이 내야 될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좀 줄여줄게, 좀 도움 줄게 이 정도지 정부가 앞장서서 돈을 현금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성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액을 좀 어느 정도 세액에 대한 감면과 그리고 직접적으로 돈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는 직접 보조 측면과 간접 보조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간접적으로는 우리나라 역시도 어쨌든 반도체 강국이다 보니까 해왔던 이력이 있지만 직접적 보조금은 아직까지 해온 이력은 없었다라는 게 이번 이 반도체 패권 커지자 한국판 지원법 촉각이라는 타이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뭐 일본이라던가 인도라던가 뭐 유럽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이렇게 반도체 생산성이 그렇게 딸리는 국가도 아니고 어쨌든 주요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로 AI향 반도체에 대한 수요 포인트가 상당히 커져야 될 시점에서 반도체 지원금을 최대로 풀면서 이 AI 트렌드에 맞춰서 강점이 있을 때 하이닉스 HBM 강점이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외화를 좀 벌어들일 수 있는 시점인데 요거에 좀 더 힘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한국이 반도체 보조금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저 역시도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반도체 시장에 대한 위기론이 어느 정도 좀 점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 위기론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전에도 반도체에 대해서 좀 영상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HBM 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파이가 커질수록 이거를 노린 이 경쟁자들은 계속해서 뛰어들기 마련입니다. 엔비디아의 GPU 역시도 저는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GPU가 나왔을 때 요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기업이 뭡니까? AMD죠, AMD. 네. 물론 일단 지금은 AMD가 아니라 AMD죠. 네, 지금은 일단 AMD가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GPU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사실상 인정을 하는 꼴이 되면서 그 독점권을 내준 모습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돈이 된다는 거를 알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 계속해서 GPU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AI 칩도 그렇고 뭐 전력 효율 측면에 이런 뭐 이런 전력 설비, 뭐 변압기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파생성도 그렇고 계속해서 먹거리를 뜯어먹기 위해서 노리는 업체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 먹거리를 조금이라도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인도가 나서고 있는 시점인데 그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를 보조하면서 힘을 안 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위기론으로 어느 정도 점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대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 눈치를 삼국에 대해서 다 봐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정치적 이유도 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분명 이런 틀이 있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주요 화두 역시도 이 반도체 패권을 지키기 위한 측면으로 반도체 보조금을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누가 먼저 꺼낼 것인가 요것 역시도 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런 화두는 좀 어때요? 당연히 기대감으로 실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어쨌든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그리고 유럽은 지금 보조금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협력 포인트 보내고 있는 시점이죠.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반도체 보조금을 지금 당장으로 뭐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와 관련된 뉘앙스를 윤 정부가 어느 정도 풍겨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도 윤 정부가 이런 언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내세우는 거라 해야 될까요? 그런 세일즈 측면의 발언은 그래도 뭐 윤석열이 직접 하는지 뭐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는 좀 잘 풀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 측면으로는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끝인가? 아니죠.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내일부터 있을 포인트죠. 삼성의 자,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CXL 관련해서라고 봐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는 오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실리콘밸리에서 개막하는 반도체 학회 mem콘 2024에서 CXL을 주제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 체크 드리는 게 전부 다 최근에 반도체 업종의 강세 포인트를 끌어왔었던 그런 일정들입니다. 이게 연달아서 이번 주에 다 포함이 되죠. 근데 이게 어느 측면으로 보면 소멸 관점으로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이 시장의 회복 관점인지 아니면 하락 전환 관점인지. 지금은 누가 봐도 시장이 회복하고 있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증시 두 축은 어때요? 뭐 금융이라든가 저 PBR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와 기본적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입니다. 네, 코스피는 반도체로 볼 수 있고 코스닥은 2차전지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시장의 회복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 두 축이 허리를 계속해서 잡아줘야 되는 측면인데 반도체가 이번에 회복을 한다는 거는 결국 시장이 회복한다는 거고 시장이 회복한다는 거는 반도체가 회복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일정이 이렇게 뭐 mem콘이라던가 아니면 뭐 미국과 한국, EU와 한국 간의 반도체 협력 포럼이라던가 이런 반도체 패권 지키기 위해서 보조금에 대한 포인트라든가 그리고 올해 이번 주에도 첨단 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된 지원 방책이 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재료 소멸적 관점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일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본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 충분히 이번 주에 충분히 시총 10조 그리고 뭐 10만 원 가격대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일단은 고점 테스트를 하면서 물량이 쭉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차트가 살아나고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켜주고 이 그림은 흡사 어디와 같아요? 지금 이 자리와 같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좀 가져봐도 좋을 위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 역시도 한미반도체 HBM 강점이 좀 있는 시점이고 지난번에 체크드렸던 수주 측면에서도 이미 지난해에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의 지금 수주를 끌어올려둔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이번 주 시총 10조와 10만 원의 돌파에 대한 이런 가격대 시나리오 충분히 달성이 또 가능하다라고 좀 견해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될 반도체 일정과 한미반도체 시총 10조 시나리오와 이런 주가 10만 원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드렸습니다. 물론 포인트가 삼성에 좀 많이 맞춰져 있는 측면이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에 포커싱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에 반도체의 연관성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 주목을 해봐도 좋을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